국민연금이 이 폭락장에 저가 매수한 2차전지 주식인데요. 자, 마지막 종목은요. 자, 투자자 주체별 코스피의 일자별 순매수 현황입니다. 최근 시장이 영 힘든 게 지수가 폭락했음에도 보시다시피 이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근 연기금의 행보를 보면 전반적으로 순매도로 일관하면서 지수 하락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가운데 4분기 마감 2월인 1월이 되면서 운용사들의 지분 공시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연기금 중 가장 큰 세력인 국민연금 역시 전일 총 98종목에 대한 매매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과연 국민연금은 폭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특히 국민연금이 이 폭락장에 저가 매수한 2차전지 주식인데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 연기금의 매매 현황입니다. 여기 초록색 막대기가 신규 보유한 종목, 파란색 막대기는 지분을 확대한 종목, 노란색 막대기는 지분을 축소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4분기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한 종목은 신규 보유 플러스 지분 확대 포함해서 55종목입니다. 지분 축소 종목은 43종목, 즉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줄인 종목보다 지분을 늘린 종목이 많았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0월이 가장 바닥이었죠. 그리고 나서 11월 달 좀 반등을 하다가 12월 들어서는 다시금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좀 저가에 매수한 종목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최근 1년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은 확실히 지수가 좀 반등하거나 좀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지분을 많이 줄인 종목이 있었고요. 반대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상당히 좀 증시가 안 좋았었죠. 자, 그때는 지분을 줄인 종목보다는 늘린 종목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확 빠질 때 사고 좀 올라오는 파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최근 1년간 지속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4분기에 어떤 종목을 많이 샀고 어떤 종목을 많이 줄였는지, 그리고 3분기와 비교하면 이 매매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 지분을 많이 늘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반도체, 레저, 건설과 플랜트가 있습니다. 지주회사를 하나의 업종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죠. 그 자회사가 각각의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주회사를 제외를 하면은 반도체, 레저 이쪽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재미있는 게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지분을 많이 줄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를 좀 많이 늘렸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TSMC를 저가 매수했죠. 그 영향이었을까요? 아무튼 간에 이 반도체 저가 매수를 지난 4분기에는 다소 좀 단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레저입니다. 레저에는 뭐 카지노, 여행, 항공 등등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죠. 아시다시피 중국의 이 배지 시위 덕분에 결과적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리오프닝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반대로 지분을 좀 많이 줄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플랜트. 근데 이 건설과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많이 늘린 종목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유통, 정유와 화학 이런 섹터도 지분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사이즈가 큰 종목은 별로 안 됩니다. 즉 그런 종목을 대부분 줄였다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이 IRA 법안 관련해서 자동차가 대표적인 피해 섹터로 분류가 되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좀 줄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은 새해 들어서 전기차 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1분기에 다시 이 국민연금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 지분을 늘렸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좀 저가 매수했고 리오프닝 관점에서 레저를 좀 많이 담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이 이 4분기 폭락장에 어떤 2차전지 주식을 저가 매수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은 국민연금이 지난 4분기 5.06%를 신규 보유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황산 코발트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일이고요. 황산 코발트도 역시나 국내 유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이산화티타늄 매출 비중이 높지만은 황산 코발트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산 코발트가 아시다시피 이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은 3원계 배터리가 주력이죠. NCM, NCA. 이 가운데 들어간 C가 바로 코발트인데 양극재에 들어가는 코발트는 이 황산 코발트를 씁니다. 대부분 다 중국산인데 국내에서는 이 코스모 화학이 유일하게 이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극재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리튬, 니켈까지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폐배터리 이쪽에다가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모 화학이 진행 중인 폐배터리 재활용 투자 계획 같은 경우에는 총 459억 원을 투입해서 1차로 올해 1분기까지 연간 니켈 2,000톤, 코발트 800톤, 리튬 1,000톤 처리 시설을 구축을 하고 2차로 올해 9월까지는 니켈 2,000톤 처리 시설을 추가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서 총 생산 능력은 연간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온산 공장 부진에 연간 2,40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전구체 공장도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플러스 이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화학주였는데 2차전지 사업 부문을 확장을 하면서 점점 2차전지 주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6월에 한때 한 13,000원, 14,000원 밖에 안 됐던 주가가 9월에는 3만원까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후에 줄곧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한 2만원대에 진입을 하자 작년 10월부터 이 연기금의 지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저가 매수에 나섰는데 과연 이 연기금의 선택이 옳을 것인지 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국민연금이 코스모화학과 마찬가지로 5.06%를 신규 보유한 종목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점점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음극재 분야에서는 원래 흑연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지난 10년여 연구 개발 끝에 2019년 마침내 이 실리콘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 최초라고 해요. 경쟁사는 포스코 케미칼, 중국의 BTR, 일본의 신예칠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2일에 56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를 했죠. 자기 자본의 무려 4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자, 현재 실리콘 음극재 생산 캐파가 3,000톤인데 2024년까지 1만 톤, 2025년까지는 2만 톤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전망이 2026년까지 2만 톤이었는데 이번 시설 투자로 인해서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30년에는 8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000톤인데 2030년에 8만 톤이다. 무려 생산 캐파가 25배보다 더 늘어나는 결과입니다. 실적이 거기에 따라서 증가해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IMM 크레딧 솔루션으로부터 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고요. 이 크레딧 솔루션 펀드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자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간접적으로 대주전자재료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 얼티엄 셀즈죠. 여기가 배터리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주전자재료에 추가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고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박스권이죠. 6월 이후에 다소 좀 반등하나 했으나 최근엔 다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의 수급을 보면은 8월부터 계속해서 늘려오다가 12월 들어서는 다소 좀 팔다가 다시금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과연 이 엄청난 생산 능력 증가 플랜처럼 실적도 여기에 따라갈지, 이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할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첨보입니다. 첨보는 국민연금이 이번에 5% 신규 보유한 종목입니다.
배터리 4대 소재 중 전해질을 판매하는 업체죠. 국내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요. 중국 전기차 업체도 고객입니다. 근데 전해질이 사실 2차 전지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해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P전해질,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원재료가 육불화 인산 리튬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연동이 되는데 중국의 증설에 따른 이 공급량 증가, 그 다음에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특히나 이 IT 업황 부진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전해질 판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단 최근에 리오프닝이 실시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육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온 P전해질을 신공장에서 첨보가 생산하면서 원가가 낮아지고 생산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F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출액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IRA 수혜주입니다. 첨보가. 그 이유가 전해질이 중국에서 대부분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첨보 역시 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기금의 지분율을 확인해 보시면은 작년 6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주가는 박스권이고 현재 주가는 이 박스권 중간에서 약간 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연기금이 선택이 옳았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가격에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2차 전지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2차 전지 외에도 국민연금이 이번 폭락장에 저가 매수한 주식 신규 보유한 종목 기준입니다. 알아보면은 하나투어부터 지누스까지 총 9개 종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레저를 많이 샀다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하나투어, 제주항공 둘 다 레저 업종이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뭐 리치로 분류를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리치는 아니에요. 여기는 일반적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말 맞따라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도로, 교량, 터널, 항만, 사회 간접시설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료 통행료와 정부 보조금 등을 주된 수익원으로 합니다. 근데 최근에 리치들이 엄청 빠졌거든요. 아시다시피 금리가 오르면서 이 부동산이 레버리지잖아요. 차입을 통해서 이 건물을 투자한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가지고 영위를 하는 그런 사업자인데 금리가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이 조달 비용이 너무나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맥쿼리 인프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 가중평균 금리도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통행료가 전반적으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강한 인프라 펀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동산, 뭐 리츠 이런 데 묶여가지고 주가는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했어요. 근데 맥쿼리 인프라가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한 점이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즉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저가 매수 기회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이 맥쿼리 인프라를 사들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도 현재 주가에서 한 6%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난 리스크가 싫다. 대신에 기대 수익률을 약간 좀 양보하고 올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금일 국민연금이 폭락장에서 저가 매수한 종목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주식 알아봤고 나머지 종목도 알아봤는데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산업 지도라는 서적을 출간을 했습니다. 시중에 주식 투자 서적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 저자들의 투자 경험, 인사이트나 투자관을 다룬 책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2333개의 전체 산업 분류, 세부 섹터 분류를 포함을 하고요. 각각의 섹터에 맞는 투자 포인트를 한 권에 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는요, 총 6개 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장에는 해당되는 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섹터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개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하위 섹터까지 합치면은 총 185개입니다. 해당 산업, 섹터 분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업종 분류를 따르지 않고 제가 직접 상장사 사업 보고서를 하나하나 열면서 분류한 내용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노가다를 했느냐?
사실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업종 분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보기에 다소 비직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증시에서 현재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2차 전지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업종 분류에 보면은 2차 전지는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모든 산업 내지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트로 및 개요와 특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했으며 현재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시장의 경쟁 강도, 그리고 경기 민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과연 성장 산업인지 아니면 성숙기 산업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주식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는 또 어떤 포인트로 반응하는지 핵심 부분을 잘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 기업들의 실적, 주요 투자 지표, 배당 수익률, 시가총액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2022년 3분기 반영한 데이터 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반영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 마인드맵 관점에서 어떻게 세부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333개 상장사를 다 분류를 했기 때문에 우량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총액이 작은 부실주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이 기업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산 주식보다 더 좋은, 남들이 보기에 더 매력적인 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체 상장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고 그 산업의 성장성이 어떠하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0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그러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증시가 V자로 빠르게 반등하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한된 유동성이 몰리는 산업, 섹터, 종목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탄탄히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